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메라를 이해하는 기초 강좌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어려운 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난 강좌 같은 경우에 어떤 카메라의 종류를 알아보는 거다 보니까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카메라라는 게 종류도 존나 많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나 앞으로 내가 쓸 카메라,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인지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거는요, DSLR의 어떤 기본 기능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일단은 이거를 좀 알아야지 렌즈를 고르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카메라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자, 제목에는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라고 해놨는데, 구조라는 게 저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카메라로 뭔가를 찍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찍히는 대상, 이거를 우리는 피사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선 피사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햇빛을 받고 있죠. 네, 저도 햇빛을 받고 있고 제 카메라도 빛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고 카메라 안쪽으로, 카메라 렌즈 쪽으로 들어가겠죠. 내 카메라도 그런 식으로 빛을 받을 거예요. 그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간 빛은 카메라 안에 있는 그 어떤 존나 복잡한 구조 안으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결론은 뭐냐? 피사체가 이렇게 빛을 받고 있고, 이 빛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갈 거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해서 카메라 바디 안에서 있는 어떤 복잡한 구조물, 여기까지를 통과한다는 거죠.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냐? 결국은 빛이죠, 빛. 여러분들은 그 빛을 컨트롤 해야겠죠? 그 빛을 컨트롤 함으로써 때로는 어두운 사진, 때로는 밝은 사진, 때로는 즐거운 사진, 때로는 슬픈 사진, 이러한 다양한 분위기들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상이라는 것도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는 뭐다? 바로 빛이다. 제가 만든 말인데 굉장히 명언입니다. 영상을 배우고 사진을 배우고 하는 순간 이런저런 장비들을 여러분들은 주렁주렁 사게 됩니다. 삼각대, 모노포드, 어떤 리그 시스템이라던가 조명,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빛도 늘어나게 되죠. 카메라의 원리와 구조는 뭐다? 빛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이 빛,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이 빛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개는요, 렌즈 안에 보시면은 보입니다. 카메라를 껐다 켰을 때 앞에 조리개가 열렸다 닫혔다, 그게 조리개입니다. 결론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조리개라고 하죠. 조리개를 이빠이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리개를 막 이빠이 열어놨어. 그러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빛이 들어오는 양이 많겠죠? 조리개를 막 이렇게 조여놓으면요,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진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겠죠. 자, 그럼 반대로 조리개를 잔뜩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겠죠. 사진은 전체적으로 밝아집니다. 자,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는 뭐다? 빛이다. 여러분들은 이 조리개라는 걸 통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리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렌즈나 이쪽 앞쪽 보시면요, F4, F1.8, F2.4 다양한 조리개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조리개 숫자인데요, 조리개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리개 개방 수치가, 즉 조리개를 잔뜩 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웃포커싱이라는 그 기능인데요, 원래 그 정식 명칭은 아웃 오브 포커스입니다. 아웃 오브 포커스인데 우리가 편의상 아웃포커싱이라고 부르죠. 조리개가 밝으면 밝을수록요, 이 어떤 아웃포커싱, 즉 아웃포커싱이라는 건
피사체, 내가 찍으려고 하는 대상은 정확하게 나오고 그 주변부는 확 날아가는 사진, 이거를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웃포커싱 기능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웃포커싱은 피사체를 뭔가 부각시키려고 할 때, 영상이든 사진이든 상관없이 이 피사체를 부각시키고 싶다 하면은 아웃포커스를 많이 하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아웃포커싱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조리개를 잔뜩 개방했을 때는 아웃포커싱이 잘 됐는데, 조리개를 그럼 조이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부가 전체가 다 선명하게 나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조리개를 조이면은 전체가 다 선명하게 나오고요. 예,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을 하면 할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이 뭐냐?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이 셔터 스피드라는 건 뭐냐? 아까 조리개라는 곳을 통해서 빛이 들어왔죠? 자, 조리개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카메라 안에 복잡한 구조물, 즉 셔터박스라는 걸 통하게 됩니다. 이 셔터박스라는 걸 통하게 되면서요, 여러분들이 셔터를 눌렀을 때 찰칵 찰칵 하는 겁니다.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찰칵 하는 거죠.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떨 때는 찰칵, 어떨 땐 찰칵, 뭐 이렇게 찰칵거리는 소리가 좀 길거나 짧거나 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이 셔터 스피드라는 걸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셔터박스로 들어갑니다. 셔터박스가 이렇게 찰칵하고 열리면은 빛이 살짝 들어가겠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빛이 들어갑니다. 근데 셔터박스가 찰칵 이렇게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아까 찰칵했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빛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찰칵의 소리가 다른 겁니다. 카메라의 구조와 원리는 뭐다? 빛이다. 다시 한 번만 더요. 자, 이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 카메라 바디, 렌즈 다음에 바디가 있겠죠. 바디의 복잡한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바디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다? 셔터박스다. 이 셔터박스를 얼마나 빨리 닫히게 할지, 얼마나 느리게 닫히게 할지,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게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화 비트 보셨나요? 영화 비트에서 정우성이 막 그 학교를 때려 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역동적이죠. 궤적이 남고요. 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많은 궤적이 남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할수록 궤적 같은 건 남지 않는 거고요. 굉장히 그럼으로써 역동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카메라의 원리와 구조는 뭐다? 빛이다. 결국 이 셔터 스피드라는 건 사진이 찍히는 속도입니다. 사진이 찍히는 속도인데, 사진이 찍히는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빛이 많이 통과를 할 거고요. 많은 양의 빛이 통과할 거고, 사진이 찍히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적은 양의 빛이 통과를 하겠죠. 적은 시간 동안요. 자, 이번엔 노출 이야기 해볼게요. 계속해서 반복인데요, 렌즈의 조리개라는 걸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했죠. 그러면은 바디 안에 있는 셔터박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엔 그 빛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센서죠. 일명 뭐 CCD나 CMOS 뭐 다양한 용어로 센서를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냥 편하게 센서라고 말하죠. 자, 예전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세상이 디지털화 됐으니까는 이 센서에 이 빛을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빛을 어디다 기록을 했죠? 필름에다 기록을 했죠. 자, 노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센서를 얘기하느냐? 이 센서에다가 우리가 빛을 집어넣을 때 얼마의 노출로 빛을 집어넣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출이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막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그럴 때는 좀 밝게 화사하게 뭐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겠죠.
차갑고 우울하게 찍는 게 낫겠어요? 밝고 화사하게 찍는 게 낫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상황에 맞는 것들, 그 상황에 맞는 노출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사진이나 영상의 분위기,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자친구가 막 울고 있는데 밝고 샤방샤방하게 즐겁게, 어떻게 보면 키치하게 뭐 이렇게 찍을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처럼 적절한 노출은요,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SLR이나 미러리스에 보시면은 노출 보정 버튼이 있습니다. 예, 노출 보정 버튼을 통해서요, 사진을 조금 더 밝게 한다던가 사진을 조금 더 어둡게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3, -2, -1,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사실 사진만 이야기한다면은 측광이라던가 뭐 노출계니 뭐니 뭐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 강의의 목적은, 이 강좌의 목적은 영상이기 때문에 노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가볍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렌즈에 있는 조리개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고, 그 셔터박스를 통해서 셔터 스피드라는 걸 조절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조절했고, 자, 적절한 노출로 센서에다 그 빛을 기록하는 거,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가 이 빛을 받아들여서 기록하는 데까지의 과정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에는 많은 수도꼭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렌즈에도 수도꼭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한다던가, 결국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요, 빛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사진의 구조와 원리는 뭐다? 빛이다. 외워두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가 좋아지는 방송 카알문, 유튜브 구독은 필수고요. 궁금한 질문은 댓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